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인생에서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중대한 결정인지 새삼 느끼게 해줬던 그날의 일을 들려드릴게요. 제 예비 신랑은 일명 금수저입니다. 평범한 집안의 평범한 직장을 가지고 여태껏 살아온 조언은 잠결이 다른 사람이에요. 하지만 제가 이 남자와 처음 연애하기 시작할 때부터 금수저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은 아니에요. 한참 꾸미고 싶어할 아이 때부터 예비 신랑을 알았지만 워낙 거치장이 호화스럽지 않고 인품도 좋은 사람이어서 집안 좋은 자식이라는 건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거기다 예비 신랑은 제 친정 부모님과도 참 가깝게 지내서 부모님은 이미 예비 신랑을 사위라고 불렀죠. 그이는 어찌나 성격이 좋은지 우리 부모님 비위까지 척척 맞추며 예쁨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참 결혼식이라서 그런지 친정 부모님은 우리가 연애한 지 1년이 넘어가며 슬슬 언제 결혼하냐며 저와 예비 신랑이 결혼할 날만 손꼽아 기다리기 시작했죠. 전 그게 조금은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예비 신랑에게도 부담이 될까봐 괜히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런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예비 신랑은 그런 제 마음을 이해해주고 기다려주었어요. 그렇게 연애 3년 만에 예비 신랑에게 제가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할 수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와 예비 신랑은 결혼하면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잘 살 수 있을 줄만 알았어요. 우리만의 로망에 기대감이 한껏 부풀었을 때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예기치 못한 일들의 연속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네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양가 부모님께 결혼 인사를 먼저 드려야 하잖아요. 예비 신랑은 당연히 여자 측 부모님을 먼저 뵙고 허락을 구하는 거라고 하기에 우리 집에 먼저 결혼 인사를 갔어요. 너무 당연한 거지만 제 친정 부모님께서는 뛸 듯이 기뻐하셨죠. 결혼하겠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예비 신랑의 손까지 붙잡고는 미련한 제가 예비 신랑을 놓칠까봐 그간 얼마나 노심초사하며 지냈는지 모른다며 몇 번이고 저를 믿고 기다려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어요. 그래, 내가 언제 결혼 이야기가 나오나 여태 기다렸어. 아, 저것이 뜸들이다. 우리 사위 놓치면 아주 두들겨 팰 생각이었다니까. 엄마, 누가 보면 내가 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아들인 줄 알겠다. 나 좀 서운하려고 그래. 사우는 무슨? 내가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 줄 아니? 이렇게 좋은 남자 놓치고, 아니 나중에 내가 땅을 치고 후회할까 봐서 그런 생각든. 날은 잠도 안 오더라니까 너무 고마워. 이렇게 우리 딸 믿고 긴 시간을 기다려줘서 연애가 길어지면 되려 결혼하는 게 쉽지 않다는 말을 들어서 아우 추측맞게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엄마 아무리 이 사람이 좋아도 그렇지 그 정도면 엄마가 아주 푹 빠진 거 아니야? 쓸데없는 걱정이 뭐 이리도 많이 하셨어. 장모님 저 지은이가 10년을 기다려달라고 했어도 기다렸을 놈인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 그런 걱정 이제 다 내려놓으시고 마음 편안히 지내세요. 제가 앞으로 더 장모님과 장인어른께 잘하겠습니다. 물론 지은이에게도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 거예요.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날은 집안에 웃음꽃이 끊이질 않았어요. 전화 예비 신랑이나 모두 행복한 날이었죠. 그리고 며칠 뒤 예비 시부모님 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한 전날이었어요. 근무 중에 온 전화는 평소 잘 받지 않는데 그날따라 핸드폰의 진동이 참 거슬리더라고요. 하지만 모르는 번호였던 탓에 광고 전화겠거니 하는 생각으로 심드렁하게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게 전화를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예비 시어머니였던 거예요. 예비 시어머니는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제 연락처가 맞느냐고 묻는데 전 딱 그 순간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우리의 결혼에 불만이 많다는 걸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맞다는 걸 알고는 다짜고짜 자신의 아들을 어떻게 꼬셨냐고 따지듯이 물었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좀 황당하더라고요. 너 우리 아들을 도대체 어떻게 꼬신 거니? 내가 뭐 볼 게 있길래 내 아들이 결혼하겠다는 소리라고 여자를 집에 데리고 오겠다는 말까지 하느냐 말이야. 저 어머님 꼬셨다기보다 서로 좋은 감정으로 시작했고 이만큼 관계가 발전하게 된 거예요.
연락을 주셔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물으시니까 조금 당혹스러워요. 서로 좋은 감정,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네. 너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 줄을 알아? 너와 같은 것은 넘볼 수도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해라고. 너 같은 싸구려들이 내 아들한테 들러붙은 게 한둘이 아니었어. 어머님 말씀이 조금 과하신 것 같아요. 저 조건 따지면서 만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오해는 무슨 오해? 내가 너 같은 년들 처리한 게 하루 이틀일인 줄 아니? 돈 보고 접근한 거? 누가 모를 줄 아느냐고? 얼마나 내야 될, 등쳐먹으면서 살고 싶었으면 꼬셔서 연애한 것도 모자라서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게 만들어 돈을 보고 접근을 했다니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저도 유능한 것까지는 아니어도 제 직업이 있고 양가 부모님도 제 경제적 도움은 필요 없으실 정도로 힘드신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결혼 후에도 남편의 경제력에 기대서 살 생각은 추호도 없는 거려. 그런 것 따위 내가 할 게 뭐야? 그리고 그건 또 그것대로 꼴불견인 거 모르니 여자가 바깥 일한다고 쏘다니는 게 남대 보기 좋은 줄 알아? 지잡대나 나와서 근근히 사는 년이 잘난 척하는 꼴이 우습구나. 내가 생각이 있는 애면 애초에 내 수준에 맞는 구닥다리들이나 만났겠지. 언감생심, 우리 아들은 넘바이 못된 계집애 같으니라고 팔자 좀 펴보자 싶어서이 악물고 우리 아들 꼬셨나 본데. 너 꿈도 꾸지 마. 예비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저를 깎아내리는 말들을 쏟아내더니 예비 신랑을 설득해서 결혼을 엎으라는 식으로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저는 저를 만나본 적도 없으면서 이런 무례한 말들을 쏟아낸 예비 시모에게 화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화난다는 이유로 행동거지를 함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 예비 시모의 통화 내용만으로도 우리의 결혼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하게 알 수 있었기에 전 일단 예비 신랑에게 예비 시어머니와 통화했다는 것을 털어놓았어요. 예비 신랑은 제 말에 정말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사과를 했고 그러면서 젊었을 적 일을 이야기해 주었죠. 젊었을 적 자신과 결혼을 하겠다며 본인과 이야기도 되지 않았는데 막무가내로 예비 시무를 찾아갔던 옛 연인이 있었다며 그때 일로 예민해져서 그런 걸 거라며 아마 저를 만나보면 예비 시어머니의 마음이 바뀔 거라고 말했어요. 예비 신랑의 말로는 그 옛 연인이 예비 시어머니와 첫 만남에서부터 취집이 자신의 꿈이라며 남자 잘 만나 팔자 좀 펴보자는 식이었고 그게 아마도 예비 시어머니에게는 큰 충격이었던 듯 싶다고요. 저는 예비 신랑이 이런 과거를 털어놓은 후에 좀 있는 집 자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가늠도 되지 않았지만요. 저는 예비 신랑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예비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에 그렇게까지 격주 없는 말을 쏟아냈던 게 조금은 이해가 됐어요. 예비 신랑은 자신이 예비 시어머니를 잘 설득해 보겠다며 결혼 인사를 가기로 한 날을 조금 미루자고 하더군요. 저도 예비 신랑과 예비 시어머니가 대화를 나눌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판단되어 그러자고 했어요. 그렇게 꼬박 일주일이 지났고 예비 신랑이 예비 시모와 대화를 잘 나눴는지 다시 날짜를 잡아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 주말 전에 드디어 예비 시부모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비 시대에 도착해 안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저는 놀라 입이 떡 벌어졌어요. 제가 남편이 금수저라고 위에서 표현했잖아요. 집만 봐도 알 수 있겠더라고요. 집안이 전혀 보이지 않는 높은 담과 현관에서 으리으리하며 느껴졌어요. 그때부터 저는 부담감이 확 밀려왔죠. 감히 들어갈 엄두가 안 나더라니까요. 하지만 그런 것에 기가 눌려 도망칠 수는 없잖아요. 저는 21번 크게 들이신 뒤 예비 신랑의 뒤를 따라 시댁 들어갔어요. 마당을 지나 집 현관 앞에 섰을 땐 진짜 너무 긴장돼서 머리가 핑 돌 지경이었어요. 몇 차례 심호흡을 한 후에야 용기 내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다행히 예비 시아버지가 마중을 나와주셨고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아유, 어서 와요. 우리 아들이 집에 사람을 데리고 온 게 처음이라 나도 괜히 이상하고 그러네요. 거기다가 그 주인공이 이리 아름다운 예비 며느리라니 굉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버님께서 이렇게 반겨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덕분에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우리 아들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이 녀석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해서 꼭 만나보고 싶다더라니까 제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앞으로 더욱 노력할게요. 지켜봐 주세요. 아버님, 저를 반겨주는 예비 시부와는 달리 예비 시모는 마중은 커녕 거실 소파에 앉아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팔짱에 끼고 앉아 계셨어요. 애초에 저를 만나 보기 전부터 결혼에 반대했던 분이더라도 전 그런 예비 시모의 행동에 아무렇지 않은 척 먼저 예의를 차려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그런 제 인사도 마음에 들지 않는지 인상을 팍 구기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예상은 했다만 너 같은 게 우리 집에 가장 긴 한이 어디서 굴러먹던 앤 줄 어떻게 알고 결혼까지 하겠다는 거야? 정말 끝까지 내 속을 뒤집는 집만 골라서 할 거냐? 아들이 결혼에 진짜 하기라도 하겠다는 거냐고? 아들 내가 무려 200억 상속받을 귀중하고 고결한 몸이야?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야 내가 치는 척 받아주기라도 하지? 이건 길에서 굴러먹던 거지를 걷어 먹이며 살겠다는 거잖아. 어머니 이 사람 앞에서 어떻게 그런 무례한 말씀을 아무렇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분명 한 번 만나겠다고 말씀하셔놓고 이게 무슨 저희 사람이 아니면 아무하고도 결혼 안 해요. 무조건 이 사람이어야 한다고요? 그러니 제 행복을 위하신다면 제발 색안경 끼고 보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를 봐주세요. 예를 들어 제 재산이 얼마인 줄도 모르던 여자예요. 돈 보고 접근한 게 아니라고요. 당신 손님을 초대해 놓고 그런 막발을 하더니 이런 교양 없는 행동은 용납 못해요. 격조 있게 행동해요.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이니 존중하라는 말이요. 샤머니의 말에 예비 신랑은 저를 두둔하면서도 애걸복걸하며 예비 시어머니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예비 시아버지도 예비 시어머니의 무례함을 지적해 주었죠. 저는 시어머니의 막말로 인해 처음으로 남편의 부가 어느 정도인지 그제서야 알게 되었고 너무 놀랐습니다. 한마디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비 시모는 그런 저를 보고는 머리를 굴렸다면 난리를 쳐댔죠. 전혀 내 상속받을 재산 듣고 머리 굴리는 꼴 좀 봐라. 어떻게 저게 돈 보고 접근한 게 아니라는 거야. 이 매각 상속 이야기 나오자마자 입 싹 닫고 있는 꼴 좀 보라고. 저 속물을 뭘 믿고 결혼을 시켜? 너희 결혼은 다 전년이랑 전혀 집안 좋은 일 시키는 걸 왜 몰라? 그만 좀 하세요. 장소 이야기를 오늘 지금 어머님 입으로 처음 말씀하셨으니까 놀라는 게 당연하죠. 아휴, 이 사람이 우리 집안 돈 보고 저에게 접근한 거였다면 진짜 헤어졌겠죠? 이 사람은 3년을 연애하는 내내 몰랐으니까요. 이 결혼을 엎어도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해야 맞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속인 거니까요. 그 나이를 먹도록 이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니 이전에 재산에 대해 다 조사를 했으니 여태 너 얼마 안 났던 거고 너와 결혼을 하려고 혈안이 된 거야. 이 멍청한 놈아, 그게 아니라도 지금 내 재산이 어마어마할 거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너한테 속았다고 이 결혼을 엎자고 하겠니? 얼씨구나. 좋다고 하고 더 너한테 붙어먹을 궁리나 해대겠지. 어머니가 이 사람에 대해 뭘 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저요. 예비 장모님 댁에 가면 이런 부자 저만 받아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소중하게 대해주신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어머니께서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따위로 대할 수가 있으세요? 제가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겠어요. 정말 이 사람한테 면목이 없다고요? 잘난 집안에서 잘난 아들 해줘. 지질이 궁상이 있냐? 푸대접 좀 하는 게 뭐가 문제니? 쟤도 지주를 알면 진작에 집을 박차고 나갔어야지. 저렇게 여태 버티고 있잖니? 난 절대 저런 쥐뿔도 없는 거한테 너무 보내. 예비 시어머니는 자신이 이리도 반대를 하는데 기어이 결혼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릴 거냐고 예비 신랑을 추궁했고 예비 신랑은 절대 제거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딱 잘라 말했어요. 그렇게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신랑의 언성은 점점 높아졌고 한참을 다툰 뒤에는 모자지간 사이에서 풍기는 냉전이 온 집안을 감쌌어요. 그런데 그 냉랭했던 분위기를 깬 건 다름 아닌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제게 시선을 돌린 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대뜸 저와 같이 갈 곳이 있다며 나가는 거예요.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저뿐만 아니라 예비 신랑과 예비 시아버지까지 모두 놀랐어요. 하지만 예비 시무는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저더러 자신을 따라오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예비 신랑과 예비 시아버지에게는 지금 본인과 저를 따라오면 이 결혼을 무슨 수를 써서든 막을 테니 그런 줄 알고 남자들은 잠자코 있으라며 엄포를 놓았죠. 그렇게 저는 예비 시어머니를 따라 시댁을 나와야 했어요. 차를 타고 이동하는 내내 예비 시어머니는 어딜 가냐는 제 질문도 무시한 채 입도 뻥끗하지 않았어요. 저는 어딜 향하는지도 모른 채 가야 했고 어색하고 차가운 그 분위기 속에서 30분쯤 지났을까요? 한 건물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도착해서 보니까 그곳은 다름 아닌 산부인과였습니다. 전 너무 놀라 예비 시어머니에게 결혼 인사를 드리러 온 날 갑자기 왜 산부인과까지 온 거냐고 물었더니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마치 벌레 보는 듯한 눈초리를 하고는 빽소리를 쳐댔어요. 어머님, 여긴 산부인과잖아요. 결혼 인사를 드리러 온 날 갑자기 산부인과라니요. 저는 어머님과 동행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이 저는 납득이 되지 않네요. 왜? 뭐 캥기는 거라도 있니? 그런 거 아니면 따라와. 아, 어디서 굴러먹던 년인지 내가 좀 알아야겠으니까. 너처럼 없는 집자식은 어디서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혹시 아니면 지저분한 모습까지 감쪽같이 숨기고 내 아들한테 접근한 천박한 것일지 말이야. 김 박사. 티끌만큼이라도 흠잡을 건 없는지 당장 싹 검사해. 아무리 제가 마음에 안 들어도 이건 아니죠. 이런 상황은 말도 안 된다고요? 아무리 제가 우습더라도 이런 무례함은 제게도 상처예요. 저는 응할 수 없어요. 왜 진짜? 뭐가 구린 게 있어서 그런 거니? 그게 아니라면 입 닫고 시키는 대로. 내 아들이 사랑해서 꼭 결혼까지 해야겠다며 이 정도쯤은 아무것도 아니잖니? 왜 오버를 해? 요즘은 웨딩 검진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젊은 사람들은 결혼 전에 다들 검사도 한다는데 뭐가 문제라고 호들갑이야? 진짜 지저분하게 뒹굴다운 버러지라도 되는 거야? 결혼 허락도 받지 않은 상태인데 추가로 웨딩 검진은 남녀가 함께 받는 검사이고 충분한 상의가 필요한 검진이잖아요. 그리고 이 검사의 취지가 좋지 못한 거고요. 그러니 저는 따를 수 없어요. 결혼 승낙을 받은 뒤에 예비 신랑과 상의해보고 검진을 해도 할 거예요. 지금 순순히 따르지 않는다면 난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너희의 결혼은 반대야. 내 아들이 제 부모를 등지면서까지 너와 결혼하길 바란 게 아니라면 좋은 말 할 때 검사 받아. 어차피 이 검사는 내 건강적인 면을 봐서도 나쁜 것도 아니니 말이야. 그냥 무료 검진 받는다 생각하고 받으면 되겠구나. 검사 결과가 좋다면 내가 너의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마. 결국 저는 예비 시어머니의 뜻대로 검사를 받게 되었어요. 예비 시어머니의 이런 행패 때문에 인품 좋고 인연이라는 시간 동안 저를 이해하고 기다려준 예비 신랑과 헤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이 검사를 받고 나서 결과가 좋다면 예비 시모도 더는 어쩌지 못할 거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가 말한 검사의 항목이 글쎄 20가지가 넘어서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검사 도중 도망이라도 갈까 싶었는지 끝까지 감시를 했어요. 그렇게 많은 검사를 다 마친 후에야 저는 예비 시어머니의 레이더망에서 조금은 편안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편안도 잠시, 검사 결과가 나오려면 최소 며칠은 걸릴 테니 이제 돌아가면 되겠지 싶었는데 김 박사라는 사람이 진료실에서 나와서는 검사 결과를 바로 또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꺼림칙했지만 그게 다 예비 신모의 입지 때문이라 생각해 깊은 한숨을 뒤로 하고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물론 예비 시어머니도 저와 함께요. 그런데 잠시 후 검사 결과를 듣는 순간 예비 시어머니는 물론 저까지도 놀라 자빠졌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 외람되지만 사모님과 함께 오신 분께서는 임신입니다.
초음파로는 아직 아기집이 잡히지 않을 만큼 극촉이라 2주 후에 나오시면 아기집과 아기 심장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듯합니다. 제가 임신이라고요? 초음파로도 보이지 않는데 임신이라니 몸에 큰 변화도 못 느꼈는걸요. 잘못 확인하신 건 아닌가요? 피검사 수치상 임신이 맞습니다. 아직 극촉이다 보니 느끼지 못하셨을 거예요. 저 임신의 경우 입덧도 심하지 않은 분들은 한참 있다가 하시는 분도 덜어 계시고요. 저 어쨌든 뱃속에 아이가 자라고 있으니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김 박사, 이게 무슨 소리야? 제가 우리 아들 애라도 가졌다는 소리야? 김 박사, 나이를 먹더니 감이 떨어졌네. 이런 시작 전에 소리를 다 하고 임신이라는 소리에 예비 실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된다고 다시 검사를 하라고 소리쳤죠. 하지만 김 박사라는 분은 결과는 같을 거라고 했고 결국 결과에 예비 시어머니는 노발대발 난리가 났습니다. 사모님, 이분은 임신이 맞으세요?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셔도 같은 결과일 겁니다. 아직은 이분이 바닥에서 유명하신 거 알지 않습니까? 누구의 아이인 줄은 제가 알 수 없지만 임신이라는 결과에 번복은 없습니다. 임신이란 임신이라니 우리 아들이 아일 리가 없어 너처럼 난잡한 년이 우리 아들이 아이를 가질 리 없다고 아나이 결혼은 절대 반대다. 누구인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 아들과 결혼이야? 양심도 없는 것. 어디서 굴러먹다에까지 배서는 우리 아들 등골을 빼먹으려고 해. 아이고, 뱃속의 아이와는 친자 검사도 안 되니 얼씨구나 잘됐다 싶었나 보지? 입 벌어지면도 못한 것이 요망한 거사. 예비 시어머니는 예비 신랑의 아이가 아닐 거라며 결혼을 극구 반대했고 저를 난잡하고 더러운 여자인 것처럼 말을 해댔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신랑과 예비 시아버지가 산부인과 진료실로 들어왔고 예비 신랑과 예비 시아버지도 제 임신 사실을 모두 알게 되었어요. 김 박사라는 분이 제가 임신인 것을 알고 예비 신랑도 함께 들어야 할 것 같다고 판단해 저와 예비 시모 모르게 예비 신랑에게 병원으로 와달라고 연락을 했던 거였어요. 예비 신랑은 저를 몰아세우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언성까지 높이며 저를 감쌌어요. 제 임신 사실을 알았음에도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말이에요. 예비 신랑은 실은 제 인생의 유일한 남자가 자신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비 시모의 말에 반기를 들고 제 편에 서준 거였죠. 예비 신랑은 예비 시어머니에게 자신의 아이를 가진 여자에게 더 상처를 줬다가 더는 참지 않겠다고 소리를 쳤고 예비 시어머니는 뒷목까지 잡으며 괴성을 질러댔습니다. 이 사람 뱃속의 아이는? 분명 제 아이가 맞아요. 절대적으로 의심이 여지도 없어요. 그러니 어머니의 손주를 가진 사람에게 더는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더는 참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알아? 뱃속에 애가 내가 맞는지, 어디서 구르다 생긴 더러운 핏줄인지. 어떻게 알고 감싸는 거냐고. 이 미친 거사. 여자한테 미쳐도 그렇게까지 미쳐? 난 절대 인정할 수 없어. 소름 끼치는 거, 이게 다 저것이 꾸민 계획적인 일이야. 왜 전혀 나한테 속는 거야? 더러운 핏줄이 없어요? 제가 이 사람을 아니까요? 그러니 더는 이 사람을 지저분한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아들 말처럼 당신 제발 그만 좀 해요. 김 박사, 미안하네. 이런 행패를 부리다니. 내가 대신 사감세. 우리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야. 내 예비 며느리고 말이야. 연락해준 것은 고맙네. 나중에 내가 한번 대접하지. 예비 시아버지는 김 박사에게 인사를 한 뒤 정신이 반쯤 나가 미친 사람처럼 난리를 쳐대는 예비 시어머니를 이끌고 진료실 밖으로 나갔어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예비 시아버지는 제가 인사를 가기 전부터 예비 신랑에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기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인지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왠지 예비 신랑이 배필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요. 그런데 그런 제가 임신했던 소식을 듣고는 그 느낌이 확신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제 뱃속의 아이도 예비 신랑이 아이가 분명하다는 확신까지 들어
저와 예비 신랑이 결혼에 관한 생각이 안 좋게 바뀌기는커녕 하루 빨리 성사시켜야 하는 중대한 일이라고 느껴졌대요. 그래서 예비 신랑과 함께 예비 시어머니가 제게 저지르는 결례를 어떻게든 말리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날 그렇게 일단락이 되었지만 격리된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조만간 다시 예비 시어머니를 찾아뵈어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가 다음날 바로 제게 연락을 해왔고 갖은 욕을 퍼부으며 애를 없애라는 해코지를 해댔어요. 네 천박함으로 내 아들까지 그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싶은 게 아니라면 좋은 말할 때 없애라. 내 아들 발목 잡는 짓거리는 절대 용납할 수 없어. 돈이며 병원이며 내가 다 알아서 해주마. 선심 쓰는 거니 날 더 너 화내게 하지 마. 어머님, 이건 선심이 아니라 협박이에요. 저는 아이를 끝까지 지킬 거예요. 이런 일로 연락 주시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천박하지 않아요. 문란하게 살아본 적 없으니까요. 인연은 끝까지 내 마음에 안 들어 아주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 없는 집 자식이라고 아무리 못 배웠어도 이렇게 사람 말을 못 알아. 처먹어. 내가 임신을 해서 그 애를 낳는다고 해도 내 아들은 내가 갖지 못해. 그러니까 그만 포기하고 없애. 마음 약한 내 아들을 그만 이용하라고. 어머님께서는 제가 성에 차지 않으실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어머님, 저도 제 부모님께는 귀한 자식이에요. 그러니 더는 무례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이 없을 생각은 없어요. 이 벌레만도 못한 것이 좋게 말로 상대해주니까? 내가 뭐라도 된 거 같냐? 언의 뱃속에 애 하나쯤 없애는 건 나는 일도 아니야 알아. 내가 대화로 해결하려고 할 때 알아서 처먹어야지. 이렇게 아둔하고 보잘것없는 내 아들을 넘봤더니 내가 진짜 소름이 끼친다. 예, 네 뱃속에 아이가 내 아들의 씨라고 하더라도 내 피가 섞인 애라면 난 싫어. 싫다고 더럽고 천박해. 더는 일로 너한테 연락하고 싶지 않으니까? 애 없애고 내 아들한테 떨어져. 그렇지 않으면 진짜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애를 없애라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저는 그럴 수 없다며 단호하게 말했고 예비 시어머니는 그럴수록 격분했어요. 심지어는 그 후 며칠을 제게 찾아와서는 행패를 부렸죠.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의 행패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애를 없앨 때까지 찾아와 저를 괴롭힐 거라며 눈을 휘번덕하게 뜨고는 돈 보고 접근을 예비 신랑이 발목을 잡으려는 더러운 거라며 제 머리채까지 잡았고요. 어떻게 알아냈는지 우리 친정 부모님까지 찾아가서는 자식 교육을 의논하며 저급한 짓을 해냈어요. 당신들 딸이 내 아들 신세망 치려고 작정을 한 거 다 알아요. 어떻게 자식을 이따위로 키울 수가 있어? 없는 집 것들이 감히 내 아들을 넘본다는 것도 우스운데 작정하고 내 아들 애를 임신시켰다면서 발목을 잡으려 든다고 누구신 줄도 모르는 애를 가지고 뻔뻔하게 말이야. 입으세요. 당신의 아들은 고결하고 내 딸은 천박하다. 이 말이 지금 하고 싶나 본데? 당신 아들한테 우리 딸은 감지덕지야. 왜 이래 결혼하자고 쫓아다닌 건 우리 딸이 아니라 당신네 그 잘난 아들이야. 우습지도 않네. 내 아들이 뭐가 아쉬워서 쥐뿔도 없는 집안에 딸을 쫓아다닌다는 말이야. 없는 사람들은 다 그런 식으로 자신들을 위해 놓나 보죠. 내 아들이 어떤 애인 줄도 모르면서 감히 내 순진한 아들을 꼬드겨서 등쳐먹을 생각이나 했던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당신들이 그러고도 어른이야 하기야. 자식 교육도 못 시킨 한심한 것들이 뭘 알겠어? 감히 소중한 우리 딸을 임신시킨 난잡한 아들놈을 가지고. 아, 여기까지. 쫓아와서 뭐야? 당신의 아들이 우리 딸을 임신시켰다잖아. 지금 머리채 잡고 난리를 칠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우리야. 우리 나도 내 딸을 당신처럼 방정맞은 주둥이 가진 교양이라곤 찾아볼 수도 없는 천하니 천한 당신네 보낼 수 없어. 그리고 고상한 척을 하려면 그 싸구려 말투부터 고쳐 이 양반아.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당장 여보, 소금 가져와. 소금 재수가 없으려니까
저런 인간 말종이 집에 기어들어와서는 예비 시모는 친정 부모님을 찾아갔다가 소금 벼락을 왕창 맞고 와서는 또 저를 들들 볶아댔어요.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고 예비 신랑과 예비 시부에게 찾아가 예비 시모가 저지른 무례를 다 폭로했습니다. 예비 시모는 예비 시아버지에게 된통 혼쭐이 난 뒤에야 그나마 누그러졌지만 관객에서는 전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결국 예비 시모가 제게 제안을 하게 되었어요. 그 제안은 바로 뱃속의 아이 친자 검사를 하자는 것이었어요. 대신 친절 검사 전까지 저와 예비 신랑이 결혼을 미루는 것이었어요. 만약 본인 손주가 맞다면 본인이 스스로 이 집을 나가겠다는 미친 조건까지 내세워가면서 저와 예비 신랑이 결혼을 막았어요. 그런데 만약 본인 손주가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 그때는 저희 집안에 고소할 거라고 했고 이 말로 인해 일이 커지게 되어 계약서까지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게 되었어요. 저는 당당하니까 거절할 이유도 없었죠. 결혼식이야 조금 늦게 올린다고 큰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니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예비 시모의 제안이 결국 예비 시모 자신의 언행으로 예비 신랑과 예비 시아버지의 기회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시댁은 사달이 났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는 대를 끊어놓을 작정으로 그 소란을 피운 거 아니냐며 당장 내쫓겠다고 엄포까지 놓았죠. 저와 예비 신랑이 말린 후에야 간신히 예비 시아버지는 진정을 할 수 있었어요. 예비 시부는 일이 이렇게 된 이상 결혼을 미루었으니 저를 시댁으로 들이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많은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절대 안 된다며 난리를 쳤어요. 결국 저는 친정집에서 지내고 예비 신랑이 매일같이 친정집으로 출근 도장에 찍어야 했어요. 그렇게 지내기를 수개월, 드디어 출산 예정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예비 신랑은 저와 예비 시모가 썼던 계약서 때문에 불안해했고 결국 예비 시모를 찾아가 제게 사과를 하고 계약서는 없었던 걸로 하자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냐고 며칠을 설득했어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절대 흔들리지 않았죠. 애도 곧 태어나니까 이제 계약서에 쓰는 대로 친자 검사만 하면 이제 모든 게 끝이야. 그런데 왜 계약서를 없던 걸로 치니? 난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 결혼은 반대야. 그 더러운 것과는 가족을 지낼 수가 없다고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겠어요? 제가 눈 왜 말씀드렸잖아요. 제 아이가 맞다고요? 정말 저와 이자란 말이 맞으면 어쩌시려고 이러세요? 진짜 집을 나가기라도 하실 심산이세요? 아니, 내 손주가 맞다면 내 발로 나갈 거야. 그러기로 한 거잖니? 하지만 난 쫓겨날 일이 없어. 내가 장담하니까. 그 아이는 내 손주가 아니라는 걸 말이야. 그러니 너나 그 아이와 깔끔히 정리해. 네 아이도 아닌 애를 내가 책임질 필요도 없잖니? 제발 정신 좀 차려라. 그 풀려지가 18자 피자곤에 꼬신 거라니까. 제발 엄마 말 좀 들어. 예비 시어머니는 끝까지 고집을 부렸고 화초도 예비 시모도 다른 이유로 아기가 태어날 그날만 고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비 신랑이 짐을 한가득 챙겨 친정집으로 방문했어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저와 함께 지내겠다면서요. 언제 아이가 태어날지 모르니 곁에 있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가 저와 헤어지라고 들들 볶아대는 통에 못 참고 집을 나온 거였죠. 처음에 친정 부모님은 예비 신랑에게 실망을 많이 해 받아주지 않으려 했지만 워낙 책임감 강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기에 결국 친정 부모님도 예비 신랑을 믿어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지내게 됐고 3개월 후 저는 아이를 무사히 출산하게 되었어요. 제 출산 소식을 예비 시부모님도 들었는데 한 걸음에요. 병원으로 달려오셨더라고. 그런데 예비 시모는 아이를 보기는커녕 힘까지 써서 곧바로 친자 검사를 진행했어요. 저와 아이가 태어날 산후조리원으로 들어가는 날 친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99% 남편과 친자가 일치하다는 결과였고요. 이 결과를 듣고 친정 부모님은 예비 시어머니를 한심하게 여겼어요. 그런 시어머니는 뒤쓰면 골치라며 차라리 제 발로 나가기로 한 것이 다행이라고 말했죠. 진짜 결과를 뒤늦게 듣게 된 예비 시아버지도
제가 산후조리를 마치기 전까지 시댁에서 당장 나가라며 엄포를 놓았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그제야 현실에 자각하고 제 산후조리원까지 창피할 정도로 찾아와서 싹싹 빌며 애원이 됐어요. 예, 아가야, 내가 더 미안하다. 우리 이제 가족이잖니. 그러니 내가 시아버지한테 나를 해주지 말아달라고 부탁 좀 해주렴. 내가 시집살이도 안 시키고 우리 손주 떠받들고 살아만. 내가 그땐 뭐 귀신에 홀려서 그런 막말을 했던 것 같아. 나를 딱 한 번만 너그럽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나이값도 못하고 너무 미안했다. 어머님, 지금 이곳에 찾아와서 이러시는 것도 제게는 너무 불편한 행동이에요. 제발 그만 좀 오세요. 계약서를 쓰자고 제안한 곳은 어머님이셨잖아요. 겸허히 받아들이고 우리 각자 알아서 자기 인생 살기로 해요. 전 시어머니는 없는 셈 치고 아버님 잘 모시면서 지낼 테니까요. 예, 내가 정말 쫓겨난 걸 바란 것도 아니지 않니? 계약서 쓰던 날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니? 이러다 정말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지내면? 어떡하냐면서 걱정했잖니?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 되는 건데 내가 이렇게 내쳐지면 내가 나쁜 며느리가 되는 모양새가 돼버리지 않니?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소문이 참 무서운 거야. 그런 소문은 만들면 안 되잖니.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다오. 내가 정말 여태 했던 행동을 사죄하는 마음으로 너랑 내 손주한테 정말 잘하마. 그동안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생각 안 나요? 우리 부모님한테까지 가서 그 난리를 쳐놓고 이게 사과 몇 마디에 무릎 한 번 꿇는 걸로 다 용서가 될 줄 아시냐고요? 저더러 천박하고 더럽다면서요. 그런 제 피가 섞인 아이는 신랑의 핏줄이라도 싫으시다면서요. 그렇게 말하셨으면서 왜 모든 게 끝나서까지 저를 이렇게 괴롭히시는 건데요. 어머니, 공증받은 각서 이용해서 법적 소송 한번 당해보셔야겠어요. 그래야 그만하실래요? 그런 거 아니면 순순히 응하세요. 이게 다 어머님 업보니까요. 저는 구차하게 매달리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공증받은 그 각서를 들이밀며 소송 당해보려는 거냐고 노발대발을 했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저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고 예비 신랑과 예비 시아버지에게까지 버림을 받고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어멜 일을 안 보고 산 지 6개월쯤 될 때 제게 전화가 온 적이 있었어요. 네, 저를 그렇게도 괴롭혔던 시어머니에게서요. 아이는 많이 컸는지, 제 건강은 좀 괜찮은지 이런 걸 묻는데 정말 가소롭다는 생각이 다 들었고 전 길게 통화할 생각도 없어서 대충 둘러댄 뒤 전화를 끊으려는데 끊기 직전에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했던 진짜 목적을 이야기하더군요. 내가 쫓겨날 때 돈 한 푼 없이 나왔던 거 알지? 내가 쫓겨나면서도 내 명품들을 꽤 챙겨 나왔거든. 근데 그걸로 근근히 먹고 살았는데 그렇게 지내는 것도 하루 이틀이잖아. 그런데 아들이랑 니시 애비 몰래 돈 좀 보내주면 안 될까? 너 이제 그 집 며느리라 돈 많잖아. 이것 때문에 연락하셨던 거예요? 아, 참, 기가 막혀서. 어머니, 저도 돈 없어요. 제가 그 집 며느리라고 명품 치정하고 다니고 그러지 않는다고요.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평범하게 살고 있으니까 다시는 돈 달라고 연락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 돈 없는 애들이 돈 맛보면 눈이 뒤집힌다는데. 설마 너 혼자 독식하고 싶어서 없다는 건 아니야? 그러지 말고 5천만 원만 좀 보내주렴. 나도 사람 사는 것처럼은 살아야 하지 않겠냐? 그래도 내 남편 엄마인데 구질구질하게 살아야겠니? 안 그래, 어머님. 남편 잘 만나 그동안 호의호식하고 지내셨으면 이제라도. 어머님, 스스로 돈도 벌어보시고 힘든 게 뭔지도 경험해보세요. 어머니, 아직 환갑도 안 되신 50대 중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했던 과거에 대해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보세요. 혹시 알아요? 그러면 하늘이 불쌍히 여기고 평범하게 살게 해줄지요. 돈 달라고 연락했다는 건 남편이랑 아버님께는 비밀로 해드릴게요. 어머님께서도 자존심은 있으실 테니까요.
어머님은 쫓겨난 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조금씩 팔면서 한량처럼 지내다 더 돈 나올 것이 없으니 저에게 몰래 연락해서 돈을 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런 게 저한테 통화할 일 없잖아요. 그렇게 연락을 끊으니 나중에는 친정집에 몰래 찾아오셔서 돈을 달라더군요. 그때 하필이면 남편과 딱 맞닥뜨려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제 앞에서 무슨 맛으로 나타나냐며 어찌나 혼이 났는지요. 모릅니다. 그날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200만 원을 쥐어주고 그 돈으로 보증금을 하라며 돌려보냈어요. 그 후로 예비 시어머니는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하는 반자에서 지내며 국밥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최근에는 국밥집에서 손님에게 막말을 하는 바람에 잘려서 식당 설거지를 하면서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예비 신랑이던 남편은 끝까지 우리 아이와 저를 믿고 책임져 주어 지금은 너무도 단란한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물론 여전히 처가살이를 하고 있고요. 제 남편이 친정 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이 생활을 너무 좋아해서 저가살이를 고집 중이거든요. 시부와는 종종 만나서 식사도 하고 여행도 다니며 지내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돈 달라는 전화를 했을 때 제가 버르장머리 없이 자기를 태했고 처가에 몰래 찾아왔을 때 일부러 남편에게 일렀다며 그때부터는 또 저를 남편과 자신의 인생을 망친 파렴치한이라고 여기며 지내요. 시어머니는 자기가 너무 힘든 날은 가끔 욕을 한 바가지 쓴 문제가 오고는 하거든요. 그렇게 힘든 게 다 제 탓인 것처럼요. 그런 대우를 받는다고 해도 저는 전혀 아무렇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 괜찮은 거려? 시아버지 사랑은 며느리라는 말을 늘 실감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연락하면 언제나 반갑게 받아주시고 제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며느리라고 사랑스럽게 불러주시는 분이시니까요. 거기다 저의 너무도 미워하시는 시어머니의 언행으로 인해 저는 시집살이 없으니 저를 미워하는 시어머니의 문자 정도는 견딜 수 있어요. 왜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걸 걸어야 되는 판단을 할 때가 한 번 정도는 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시어머니는 그 판단을 잘못한 어리석은 사람이었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고 선택과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게 되었어요. 그래도 시간에는 기다림이 없어 속절없이 흘러가는 거니까 부디 시어머니가 하루 빨리 저를 미워하는 마음을 훌훌 털어주었으면 좋겠네요. 훗날 시어머니가 우리를 등진 게 후회로 남지 않도록 말이에요. 저도 훗날 시어머니가 참회하고 돌아왔을 때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열심히 그릇을 키우고 있어야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시청자분께 감사드리며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